안녕하세요, 시익입니다. 혹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마치 인터뷰 영상 전문가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옛말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했습니다. 물론 영상업체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믿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만 남겼다가 수리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시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 자동차 바퀴를 교체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했다가 수리 후 엄청 비싸게 구매했다는 걸 알았는데요. 뒤늦게 알아보니 바퀴의 상세 정보만 제대로 부르면서 교체해달라고 했어도 이 녀석 뭐 좀 아는구나 싶어서 과잉 수리는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인터뷰 영상 비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과 합리적인 가격의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인터뷰 방식인데요. 인터뷰 영상에서 인터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프롬프터를 보며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를 읽는 스크립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인터뷰처럼 진행하는 질문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스크립트 방식은 영상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프롬프터를 보며 읽는 것입니다. 미리 써놓은 말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죠. 하지만 촬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롬프터를 읽는다는 것이 일종의 연기인데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닌 읽고 있는 게 티가 나는 거죠. 두 번째 인터뷰 방식은 질문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인터뷰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창업주 인터뷰라고 한다면 현재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이 업종이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어느 부분이 힘들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을 미리 질문하여 대답을 미리 들어보고 어떤 영상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것이죠. 질문 방식은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만약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깜빡하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편집 과정에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편집하는 과정에서 촬영 시간과 편집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가끔 스크립트를 직접 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나 사전 인터뷰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답변을 전달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절약이나 명확하게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방법 또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사내 영상이라면 사내에서, 공장 인터뷰라면 공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배경은 출연자의 직업, 성격, 상황 등을 대변해주고 있으니까요. 만약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 스튜디오를 섭외해야 하는데요. 만약 영상 제작 업체에 섭외를 의뢰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겠죠. 최근에는 장소 대관 서비스인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아워플레이스 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대여 비용만 딱 지불하면 되니 직접 하시는 것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촬영 파트에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크게 카메라와 인서트 촬영입니다. 먼저 카메라는 기본이 두 대인데요. 투캠이라고 하죠. 만약 중간에 필요 없는 말을 잘라내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카메라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캠을 사용하는 것이죠.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3캠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공간도 커야 하고 장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감독이 한 명 더 붙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용이 추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투캠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슬라이더라는 장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으로 사용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와 드라마 촬영에서만 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촬영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소규모 촬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카메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카메라죠. 슬라이더는 카메라의 지정된 움직임을 반복시키는 장비입니다. 한 대의 카메라에 움직임이 들어가면서 더욱 다양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화면을 다양하게 하길 원하신다면 인서트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인서트 촬영이란 건 인터뷰 장면 외에 출연자의 말을 뒷받침해주는 장면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의를 했었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면 실제 회의하는 장면을 촬영해놓고 활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당일에 촬영하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나 스크립트를 통해 필요한 인서트의 촬영을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인서트 촬영은 장소와 촬영 시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서트 샷은 새로 촬영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영상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스톡 영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 인서트와 스톡 인서트는 일반적으로는 추가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스톡 영상은 상황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꼭 업체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 파트를 정리하면 카메라 2대, 슬라이더, 보유자료 인서트와 스톡 영상 인서트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상황에 따라 카메라를 추가하거나 인서트 촬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음향입니다. 음향은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는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자들은 음향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음향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음향은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마이크의 종류와 이중화인데요. 먼저 마이크 종류를 말씀드리면 촬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는 핀 마이크와 샷건 마이크입니다. 핀 마이크와 샷건 마이크 역시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샷건 마이크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 현장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카메라에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연기자 머리 위에 있는 길쭉한 마이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샷건 마이크인데요. 샷건 마이크의 특징은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수음해줍니다. 그래서 소리의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주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을 통제해야 하는 야외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힘듭니다. 반면 핀 마이크는 주변 소음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지만 샷건 마이크에 비해서는 소리의 해상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번갈아 가며 듣는 A/B 테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현장에서는 90% 이상이 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마이크의 종류는 핀 마이크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 이중화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장 전파 상황에 따라서 끊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운영이 꼭 함께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샷건 마이크와 핀 마이크를 두 개 동시에 운용했었는데요. 그만큼 장비도 많아지고 세팅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 번은 소음 통제가 안 되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샷건 마이크 소스를 사용하기 위해 후반 작업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만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음향 기술을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제작 문의하시기 전에 꼭 이중화를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 작업 파트는 촬영이 끝나고 컴퓨터로 하는 일을 총체적으로 말합니다. 편집 같은 부분들은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퀄리티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디자인과 모션 그래픽 부분입니다. 디자인과 모션 그래픽은 예능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직접 그리거나 만들어야 하는 모든 요소들이 디자인이고, 이걸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이 모션 그래픽입니다. 몇 년 전에 종영된 책 읽어드립니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모션과 디자인을 많이 쓴 프로그램입니다. 어마어마한 디자인이 들어가고 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로서 보면서 정말 제작자분들이 피땀 흘리며 만드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영상 제작을 하며 후반 작업에 와서 타이포그래피와 인포그래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션을 직접 하지 않고 협업을 요청하는데요. 요청하는 화려한 모션의 제작 비용이 기존 견적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걸 클라이언트 측에 전달하니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답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우처럼 모션 그래픽과 디자인 쪽을 상대적으로 쉽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영상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이너 분들과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디자인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기준과 정답이 없어서입니다. 오랜 시간 레퍼런스를 찾고 제안하고 교체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 시간이 사용됩니다. 결국 결과물의 퀄리티가 저하되거나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정말 디자이너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모션은 그냥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션 실력도 실력이지만 숙련도에 따라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편집의 속도 차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리하면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모션이 있다면 견적 작성 단계에서 의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살짝 넣으려고 했던 그 모션 그래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저렴하게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최종 정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방식은 스크립트를 직접 제작해서 넘겨주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두 번째, 로케이션은 사내 장소에서 혹은 직접 선정한다. 세 번째, 촬영은 투캠으로 진행하고 보유하고 계신 사진과 영상 인서트와 스톡 인서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인서트를 추가로 촬영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카메라를 하나 더 늘리면 좋습니다. 네 번째, 다 필요 없고 음원 이중화 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과 모션 그래픽 최소화하기. 어떠셨나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인터뷰 영상에 필요한 전체 요소들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의뢰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